네, 안녕하세요. 댕기양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적정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분석함으로써 지수도 같이 분석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가장 많이 선호하고 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분석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에도 상승을 했고요. 2분기에도 상승, 3분기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시면 전년 2분기 누적 대비 올해 2분기 누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50% 증가, 당기순이익은 61% 증가, 영업이익률은 26% 증가, EPS는 5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3분기 누적 실적을 계산해 봐도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증가, 영업이익은 40% 증가, 당기순이익은 47% 증가, 영업이익률은 22% 증가, EPS는 42%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만큼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고 좋다. 근데 왜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고요. 굉장히 사이즈 규모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세요. 2012년부터 10% 미만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로 굉장히 이익 관리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1.6%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왜 그러냐 보시면 지금 실적이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은데 과연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1등이고 전 세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저평가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저평가가 안 일어나고 주가가 6개월에서 12개월 실적을 선행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이 3분기 실적을 올해 초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는 올해 3분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도대체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삼성전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기 어렵고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를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2022년 상반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플러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뭐 DDR5 등 또 뭐 이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 뭐 계속 하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의 회복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6개월에 12개월 선행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주가가 실적이 지금보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떨어지면서 주가는 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하반기까지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아니면 뭐 상반기가까지 안 좋아지고 뭐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회복을 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를 다 석권했죠. 이미 1등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성장의 이제 한계가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수백조 원을 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미래에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잡히고 있는 것인데 이 주가가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한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률이 이익률이 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기업의 주식을 어떻게 움직이냐 그렇게 그걸 판단을 해보시면 제품 가격 그러니까 뭐 반도체 디램 가격에 연동이 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뭐 다른 뭐 이제 경기 민감형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가, 환율, 금리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는 뭐 유가에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고 환율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좀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유가, 환율, 금리, 제품 가격, 반도체 디램 가격 이런 것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난이도는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환율, 금리, 제품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 연속적으로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램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나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를 보고 뭐 2030년, 뭐 10년 장기 투자할 계획이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보자면 삼성전자보다는 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수백조 원을 과연 어느 기업의 주머니에 넣어줄 것이냐 그거를 조금 모니터링하고 추적해가는 과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간 ROE를 보시면 아직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ROE에도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밸류 부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 원가율이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율이 아마 뭐 80% 후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벌어도 80% 90%는 원재료 값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엄청 큰 제조업이 6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짜 자랑스럽고 대단한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예, 기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이러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년에는 순이익이 하락을 하면서 PR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거의 1점대 PBR 1배나 한 PBR 1.2배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다. 아마 작년 2020년 3월에 삼성전자의 PBR이 아마 1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삼성전자가 1배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한다. 이러한 이제 생각이 깔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 PBR은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보면 2021년 PEG 값이 0.25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굉장한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것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1.25배로 주가가 싸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만 놓고 봐서는 이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내년도 실적을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그리 싸지 않은,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2021년도 밸류보다는 2022년도 밸류를 현재는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면 이제 2023년 밸류를 보고 또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10월 23일 기준 컨센서스를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면 2023년 PEG는 0.58배 수준으로, 또 2023년 실적 기준으로는 또 저평가. 그러니까 내년 말고는 계속 주가가 지금 저평가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저평가가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3년 평균을 내보면 PEG는 0.96배로 뭐 엄청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배 미만의 가격에 이제 도달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2023년까지 연평균 13% 성장이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 시총 1등 기업, 그리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석권한 기업이 성장률이 13%라는 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 기업이 받았던 밸류에이션, PER, PBR 추이를 보시면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ER 약간 하단, 완전 하단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PBR도 완전 하단은 아니지만 점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5년 평균을 내보면 PER은 11.8배, PBR은 1.4배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10월 23일 이제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그분들을 뛰어넘어서 분석을 해서 아무 관심도 안 받는 종목도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과연 이걸 분석하는 게 조금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컨센서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아마 PE 한 12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색 선이 17.4배, 그리고 최상단이 21.1배. 이때 이제 2020년 요 하반기 때 21배를 찍었죠.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6개월 이후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3분기에 나온 이 영업이익률 21%를 예측을 하고 PBR 21배를 찍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자체만 보면 뭐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뭐 사실 별로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보고 있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가도 6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막상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움에도 뭐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기대 수익률조차도 높지 않은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그냥 평균을 목표가로 정해서 계산해 보면 올해
목표가는 67,000원. 11.8배를 이 노란색.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여기 빨간색 선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적정 주가는 항상 중간 가격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에서 적정 주가 수준에서 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연초에는 약간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유했을 때는 5%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2023년까지 보유했을 때는 22%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 11.8배를 대충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그렇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실적이 회복이 되고 뭐 반도체 대비 상승해서 기대감과 관심 그리고 뭐 수급으로 인해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처럼 11.8배로 주지 않고 17.4배나 21배로 줘버리면 이 기대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PBR을 1.4배를 목표로 했을 때는 별로 기대 상승률이 높지 않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무리 하락을 해도 6만 원 초반이나 6만 후반,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 이제 하방이 나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고, 그 위로는 뭐 적정 주가 수준에 놀던가 아니면 이 녹색이나 빨간색 선 등 조금 더 높은 영역에서 놀든가, 그거는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PBR 1.2 이 정도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매수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고, 평균 1.4배 수준에서 PBR은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까지 먹는데 프리미엄을 과거 메모리 반도체에 줬을 때 한 12배 수준으로 주는 게 맞냐? 근데 이렇게 이제 누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 조정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러한 상황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지금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수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삼성전자가 적정 주가를 잡은 상황에서 크게 하락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